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저를 우선 그냥 소개하면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와서 2002년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됐는데 내가 이제 늘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죄송한 게 이 결혼할 때 상대방하고 몇 살 차이가 좋으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선생님은 부부간에 몇 살 차이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4년. 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살. 옛날엔 대부분 남자가 많았는데 요즘엔 또 남자가 적어지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남자가 12살이 많고 여자가 12살이 어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띠동갑이라 그래, 띠동갑. 근데 12살 어린 여자하고 사는 남자를 남들끼리 뭐라 하냐면 도둑놈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결혼 상대가 제일 좋은 상대는 한동갑끼리 살면 그렇게 좋대요. 한동갑.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건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편하대. 서로 나이가 똑같으면. 그런데 사실은 결혼 상대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동갑내가 좋대, 동갑내가. 근데 사실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온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내가 미안한 게요. 여러분보다 나가 좀 연식이 됐잖아요, 그지? 근데 얼마 정도 더 차이가 나느냐면 12살도 도둑미라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마 대가 맞추려면은 한 50살 정도 맞으면 되게 비슷할까요? 50살? 너무 많은가?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82살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는 미리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고개를 숙이고 감사히 절을 올리는 거예요. 절을 할 때는 고개를 들지 않아. 왜? 여러분이 드는 시간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 우렁찬 박수가 울리지 않으면 난 고개를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박수를 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괜찮으니까 강의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공무원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지? 그럼 상대들이 되게 좀 놀라거나 존경이 될 거 아니야. 놀라도 않고 존경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쫄자루 공무원 생활인 줄 아나 싶어서 내가 서울시 한강사가 본부장을 했습니다. 이래도 안 놀라. 그래서 내가 직원이 500명이에요. 이래도 안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새마을운장 근면장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대단한 건데 새마을 전성기에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우수한 건데 표창보다 높은 게 포장인데 포장보다 높은 게 훈장이고 훈장도 노력장답을 근면에다가 받았다는데 이게 또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자기 자신은 아주 소중한 가치야. 근데 그건 자기만 알아주는 거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면서 행복이 뭐냐?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려면 첫째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야. 가족이.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하려면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세 번째는 뭐냐? 행복하려면 미래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테스 형이라고 지난번에
그 나훈아 씨 얘기 그 가수 재밌었잖아. 태수 형. 나를 내 자신 알라. 근데 이 양반이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요. 아테네 사는데 그 대대로 물려온 석공 집안이에요. 돌 쪄서 이렇게 비석 같은 거 만들어서 사는 집이거든. 근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되니까 맨날 아테네 가서 군주들이 연설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마누라가 열받는 거야. 그 마누라가 석공소를 운영했어. 그러니까 악처야. 악처를 들인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돈 안 벌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서 소크라테스한테 선생님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근데 어차피 후회할 바는 하고 후회하라. 근데 만약에 결혼해서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나쁜 여자를 만나면 너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유머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지혜자가 많아요. 특히 플라톤이라는 제자의 플라톤.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아테네 유명한 학자들이요. 이 사람이 플라톤이 5가지 행복 요건을 얘기한 거야. 여기 보면요. 재산이 조금 있는 것도 행복한 요건이야. 그 다음에 부족한 용모. 이것도 행복한 요건이야. 누가 세상에 얼굴을 맞선 보러 가는데 신랑이 감히 그랬다는 거야.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기셨네 이랬대. 그 집에 생각하니까 아니 얼굴이 재밌으면 그럼 오남이야 내가? 그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 좀 이쁘게 나누지. 나를 오늘 맞선 보러 갔더니 그놈이 나를 못생겼다고 올렸어. 그때 엄마가 열받으니까 장롱에서 방석 끄더니 딸 앞에 가더니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정식으로 딸에게 사과했어.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쁘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하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따라다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껴들은 말에 작품을 떼고 말았다.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못생긴 것도 절반 못생긴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주먹이 약해도 남이 박수를 못 쳐도 못 받는 강연을 하든 행복 조건이다. 누구나가 행복 조건은 갖고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참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여기 간단히 얘기하면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됐잖아요.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더한 것은 세계 약 11등의 경제 대국이야. 10위권에 드는 군사 대국이야. 그 다음에 세계의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야. 세계 제1의 조선업이야.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의 우수기업이 있어. 더한 것은 우리가 월드컵과 축구와 야구 둘을 동시에 4강 들어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4강이 된 거야.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도 잘하고 또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 유엔에서 100%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유엔에서. 그런데 이렇게 10대 선진국이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유엔에서 발표한 우리의 행복 지수는 얼마냐면 우리 61등이야. 61등. 61등인데 이게 세계 행복지수 1등 나라거든 줄 알아요? 부탄이야. 물론 지역마다 평가하는 게 달라. 그러나 1위가 부탄인데 국민 소득 수준은 세계에서 107등이야. 국민 소득 1인당 $2,000 정도 돼. 게다가 인구는 78만이야. 근데 행복한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없느냐면 부탄에서는 전국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신호등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아.
동물학 때는 말도 못해. 그냥 길거리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거야. 화학 비료는 쓰지 못해. 비료를 쓰지 않아요. 화학 비료를. 질소, 연산이 안 써. 그 다음에 담배 금연 국가야. 교육비, 의료비 일체 들어가지 않아. 거리에 노숙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소득은 2,000달러인데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이라는 건 부탄 나라를 보면 없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 비교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려면 좀 비슷한 사람이 하지. 왜 돈 많은 부자한테 나를 비교하느냐고. 왜 타워 팰리스에다 비교해가지고 우리 집을 낮춰보느냐고. 그걸 비교해서 비교는 하되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말라. 두 번째 뭐냐. 아까 그만 얘기했지만 교만한 거. 그 다음에 과대포장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경영을 대충 남들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남다르게 요새는 모든 것이 남다르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우리의 꿈과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행복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강을 오래 사는 것. 오복 중에 건강과 장수가 오복의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걸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이윤을 남기고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결국 돈 번다는 사람은 뭐냐. 물건 사다 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팔 때 사온 물건보다 파는 물건 값이 훨씬 비싸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 이거 이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남들 만드는 기술 처음 봐가지고 만들었잖아. 이게 이윤을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서 고기 사오고 된장 사오고 해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사온 값보다 더 해야 이윤이 남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독일 가서 장사한 사람이요. 갔더니 1년간 장사를 했는데 세금을 세무서에서 찾아가라 그러더래. 돈을 더 주더래. 왜냐면 당신 물건 사주는 것보다 판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받지 않느냐. 이래서 정부에서 그걸 보전해 주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그런데 결국 그럼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월급쟁이 부자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야.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들어온 돈이 많고 나가는 돈이 작은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사람은 들어온 돈이 항상 모자르니까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그 빚만 늘어가는 거야. 그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살아야 되는데 우선 20만 원 꺼 쓰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20만 원이 빚이 있는 거예요. 1년 가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남은 여생들 행복하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내가 얘기할 텐데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 여러분들 아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개 구경해 보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끝에 1등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야. 마라톤의 승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야. 나머지는 뭐야? 실패해요? 아니야. 처음부터 마라톤은 요새 할 때 보면요. 신청을 하잖아. 그냥 막 아무나 빤스만 입고 들어가 뛰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 신청할 때 나는 5km만 뛰겠다. 10km 뛰겠다. 하프 뛰겠다. 완주하되 시간을 5시간 안에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올림픽이 지금 북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의 기원이 마라톤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쪼간 나라입니다. 그리스죠. 그 옆에. 근데 저쪽에 페르시아라는 큰 지금 이란 그 국가죠. 페르시아 쪽에서 가끔 침공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둘이 약속을 한 거야. 미국에서 쳐들어오면 너도 속고 우리 속으니까 같이 막아주자. 이렇게 협약을 했어. 근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 근데 스파르타한테 야 쳐들어왔어 하니까 스파르타가 우리 집 종교 행사 때문에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아테네 마라톤 광장에 아테네 장군 하나가 나가가지고
전술을 할 때 노량해전의 이순신처럼 평화 광야에 넓게 일렬로 서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가운데로 모른 다음에 막 포위를 해가지고 6,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필립 데피데스라는 사람이 뛰어갔어. 물도 안 마시고. 그 간격이 40km야.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걔들이 지금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땅으로 오지 않고 바다로 온답니다. 이거 말하고 죽었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마라톤 해가지고 4회 때 영국에서 할 때는 영국에서 그 뛴 거리가 40.19km야. 그걸 기준으로 마라톤이 42.16가 된 것은 4회 때 된 거야. 그런데 이 축구도요. 전반전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야. 후반전 가야 돼. 후반전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야. 연장전 갈 수 있어. 연장전에 가도 안 나면 승부차기해. 근데 야구도 마찬가지야. 야구도 9회 말까지 가봐야 알아. 그 인생이라는 건 항상 어느 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다. 지금 조금 잘 나갔다고 의심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1, 2, 3, 4모작으로 나누는 이유는 1모작에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이러겁니다.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최정상 소위 공무원 같은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1모작이 끝나면 2모작은 뭐냐? 2모작은 바로 제가 지금 2모작입니다. 1모작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서 2모작 생활을 하는 거야. 이 2모작을 제일 잘 사는 어른이 이 어른이야. 지금 엊그저께 KBS에서 어게인 해가지고 송혜 씨 그 특집을 하더라고요. 94살인데 100세 시대니까 60살까지 1모작을 살고 나도 누구나 30년, 40년을 더 준비해야 되게 생각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인생이 끝나냐? 어디 가냐? 또 가는 게 있어. 이 때가 문제야. 휠체어 타고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 움직이지도 못했대. 이러니까 이때는 이제 웰다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 거냐? 일로 가느냐? 낙골당으로 가느냐? 국민묘지로 가느냐?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17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 강사님은 유관순하고 둘이 비교하면 누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관순이는 솔직히 얘기가 17살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 강사님이 해본 거 하나도 못 해봤어. 근데 그랬을 것 같아. 결혼도 못 해봤지, 연애도 못 해봤지, 애기도 안 낳았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잖아. 17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가슴에 살이 있잖아. 온 동네에 유관순 누나를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것이 사모작에 대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바른 길이 아닌 게 있어. 나쁜 습관은 뭐냐? 좋은 습관이 있어. 이거는 첫째가 비판하는 거. 비판보다는 지지해 줘야 돼.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격려해 줘야 돼. 세 번째는 불평보다는 경청해 줘야 돼. 네 번째는 불만하기보다는 받아들여 주는 거야. 다섯 번째는 불신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정이나 애들이나 절대 안 돼요. 내가 맞춰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저 인간 담배 피우고 술 뿌려서 내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부부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맞춰야지. 내가 버릇 고치겠다. 이놈이 예피네 아주 씀씀이를 바꿔놓겠다. 이러고 드는 순간부터 갈등이.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바꿔나가는데, 근데 왜 나쁜 습관이 생기느냐면 요새 온라인에 보면 소위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 정치인들 하는 거. 그 모두가 다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것만 아주 익숙해. 우리 그거에 익숙해 있어. 방송 나오면 전부 누구 나쁜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도 알아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우선 저 사람 나쁜 점부터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거 뭐가 시원찮아. 다 한 가지가
100가지가 좋고 한 가지 나쁘면 묻어놔야 되는데 100가지 좋아도 한 가지 나쁘면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죽은 가지 나무가 죽었어 여기. 이거 자세히 보면 죽은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죽은 가지 여기 잡아가지고 이 나무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죽은 거다 죽은다. 외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콩밭을 매는데 중학교 때 비행기가 딱 떠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복이야. 저기 비행기자? 이래. 그래서 내가 비행기지. 저기 사람 탔다냐? 그래서 탔으니까 가지. 이때 우리 어머니가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머니 미안합니다. 저 비행기를 어머니 못 태워줬어요. 왜? 제주도 가려고 2박 3일 예약을 해놨는데 아버지하고 두 분을 해놨는데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내일 떠나는데 오늘. 그래서 집사람이 오후에 내려가서 어머니 모셔다 아산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시키고 보니까 세상에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은 상치가라는 게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된대요. 그래야 피가 뇌에서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야. 3시간 지나면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9시간 지난 다음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날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내가 퇴근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 방 열어가지고 일단 어머니 나왔어 이러면 어머니 보통 누워있지만은 그래 왔냐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어머니 나왔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 누구신가? 이런 게. 난 장난인 줄 알고 셋째 아들 보규 이랬더니 잘생기셨네? 몰라보는 거야. 집에 가. 몰라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알아보는데 나는 몰라보더라고. 그때 내가 펑펑 울었어. 어버이 세상에 아들들 몰라보는 게 엄마야. 나 셋째 아들 보규야. 나 보규라니까. 어머니가 또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모셔와라. 시골에 계시죠. 어머니 서울에 와 우리 방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셔왔어. 밤새워 두 분이 불도 안 끄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시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또 4년간 기적적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참 지금 같으면 요양은 뭐 그거 있잖아.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리 집에는 아들만 참 이상해. 우리 집은 이상한 게요. 할아버지가 삼형제가 다 남자야. 그 이상하잖아. 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형제가 남자야.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육형제가 몽땅 남자야.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아들 둘이 남자야. 여자 없어. 아들이 또 손자가 남자야. 우리 집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여자가 참 뭐 귀하다 그럴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손자가 와가지고 교당 돌 때쯤 됐어. 집에 와 있었어. 집사람이 옆에서 막 깜짝 놀라서 막 홀리더라고요. 갔더니 목욕탕에서 애를 좀 부뚜고 있으래. 그게 똑바로 씻지 못하니까 부뚜고 있었어. 그랬더니 기저귀를 떼어낸다 보니까 기저귀에 노란 게 좀 묻었더라고. 그랬더니 뜨거운 물 맞추더니 사탕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내가 지금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금 4대를 주부른다 그러더라고. 난 집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러다 나는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어. 만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그거 썼다니까. 그걸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왔어요. 내가 이 아내의 손 해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4대 때 남자를 씻어주겠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버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정 사진을 내가 갖다가 집에 지금 내 거실에 있지, 내 지금 서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렇게 장례 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아버지 방을 뒤졌어. 내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서랍을 뒤지니까 통장은 안 나왔어.
근데 잔고가 제로야. 아, 열받잖아. 그래서 내가 해갑 때 아버지를 금반지를 닷돈을 해야 되었어, 내가. 왜냐면 사무실에서 해갑이라고 돈을 걷어주더라고. 그걸 내가 뭐 하겠어. 그래서 장날 그 기상 가서 닷돈 금반지를 사가지고 아버지 되었더니 아버지가 그걸 끼가지고 다니면서 아, 우리 셋째가 이게 사줬다고 막 자랑하는 바람에 형들한테 나 죽도록 혼났어. 너만 생색내느냐, 자식아. 이래가지고. 근데 금반지가 없더라고. 걔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아버지 닷돈짜리 금반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누가 가져가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영정사진에 울부짖고 얘기한 거야. 아버지, 나 아버지 중학교 안 보내줬잖아. 큰아버지가 돈 줘서 중학교 갔잖아. 아버지 고등학교 안 보내줬잖아. 농사지 있다가 내가 청진하고 야간고등학교 신부대라면 다닌 거 아버지 알잖아. 아버지 대학 안 보내줬잖아. 내가 동사무소 숙기 자취하면서 야간 대일찍에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다녔어. 전차비 아끼려고 광화문까지 아현동에서 걸어 다녔어. 장가 갈 때 아버지 기억나지? 선생방을 계약해놨는데 결혼식 날짜 나가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좀 선생방 계약을 해놨는데 좀 결혼했는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 칼에 난 돈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지만은 혼수일 해올 거 돈 있으면 현찰에서 갖고 주냐. 그래가지고 장롱을 못 사고 철제 캐비넷 하나 가지고 와서 맨날 사람들 오면 그 얘기야. 저 인간이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내가 장롱할 걸 내가 열받아가지고 노선 가구에서 지난번에 한번 사다 줬어. 우리 집 한번 와봐. 진짜로. 진짜 가구 꺼내주니까. 그런데 감사한 일이, 아버지한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첫째, 내가 감사한 건 못 받던 건 딱 한 가지 돈이야. 나머지는 몽땅 아버지 것이야. 이 목소리 괜찮습니까? 지금 82살짜리가 이 정도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출세한 거예요. 목소리 때문에. 군대 가서요. 대북방송 아나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건이 뭐야? 웅변대회 전국대회에서 3등인의 입상자만 응시가 가능해. 내가 옛날 웅변대회 나가서 3등 했어. 그때 내가 3등이, 그때 동시에 두 군데가 이러는 바람에 잘하는 애들은 저쪽으로 나가고 이쪽에는 신청한 게 3사람밖에 없어, 고등부가. 근데 고등부 3등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내고는 내가 했더니 보이스테이트를 하는데 그때 기억도 나 지금 나 그게 지금 생각나. 갑자기 종일주로 넘으니까 뉴스야. 박정희 대통령은 춘천시를 방문하고 읽었더니 그 장교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쪽으로 서라 이거야. 그냥 나가는 놈은 다 부합격이고 이쪽으로 남은 애들 세 사람은 합격이야. 그러니까 대북방송 아나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나운서가 된 거야. 그때 아나운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생각도 뭐 옛날엔 그거 많이 했어요. 자유의 메아리 친애하는 인민군 군관과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유대한 국권의지 방송입니다. 이게 특과잖아. 거기서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거야. 밤새워서. 공고 야간부 수준이 공무원이 된다는 건 꿈 같은 얘기야. 그걸 죽기 살기로 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래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은 누구 덕이냐? 아버지 덕인 거야. 지금 내가 82살짜리가 2시간, 3시간 서서 강의해도 아직 끄떡없어. 목소리 요거 물만 가끔 마시면 아무 이상 없이 목소리 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예요? 최불암 씨는요 진짜 연기를 잘해. 수사반장에서는 형사야. 젊어서 했는데도 노인 역할을 했잖아. 그 다음에 전원일기 회장님, 그 다음에 요새 한국인의 밥상 잘 먹어. 그 양반 다니면서 엄청 먹어. 근데 그 양반의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그 양반은 40년생이야. 나는 41년생이야. 근데
이5공화국의 천태산이라고 정주영, 5공화국이라는 연속극에 정주영을 맡았어. 근데 정주영이는 정주영이 아니야. 치부라면 더 정주영이었대.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이 아니야. 우리가 이승만을 아는데 연기를 그렇게 못해. MBC에서 앞으로 연기할 때 이승만 역할을 할 거였으면 나를 불러달라는 거야, 내가. 내 이승만 하겠다게. 비슷하다는 생김도? 그럼 나 이승만 시키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승만을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나 이승만은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배우는요, 자기의 역할을 소화해야 돼. 근데 역할은 뭐냐? 근데 배우는요, 모두가 다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다 대본을 작가가 써주는 거대로 하는 거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본이 없어. 본인이 써야 돼. 본인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역할이 보통 일입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역할. 아내잖아요. 아내 역할. 아니, 미스야, 미스? 미안해. 그 애인 역할 하지. 아버지 역할. 친구 역할. 대본을 없더라도 내가 쓴 대본으로 내가 연기해야 그 다음번에 캐스팅하는 거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은 회장 역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다른 길을 다녀야 돼요. 도둑놈이 도둑 가서 훔쳐가지고 똑똑 가라 하고 막 뛰어간단 말이야. 쌍간의 길에서 도둑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 도둑놈은 반드시 왼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경찰관들은 다 알아. 지가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항상 바른 길로 다니면 도둑질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기 인생에서 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 고려 청자, 1000년 무거운 청자에게, 1000년 된 거예요, 고려 청자니까. 값으로 따지면 국보야. 이 청자라도 쇠망치 조각 하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우리 인생도요, 한 방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가수 한 분 있었잖아. 잘 나갔잖아. 근데 자기 부인 두고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요새 보니까 뭐 노숙자 생활 한다 하더라고. 그 잘 나가던 사람, 엊그저께 누구도 1박 2일에 나왔던 하나 잘 나가던 사람도 뭐 연애했는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나오니까 한 방에 가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한 걸 간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건 왜 낚시꾼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월척할 때잖아. 낚시꾼이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옆에 낚시하던 친구가 큰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담다가 통 내리태우면 그렇게 기분 좋다네. 옆에 놈이.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거야. 남이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다 알아요. 남들 시기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잘 됐다라면 그냥 박수 쳐주고 해주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애 결혼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애 결혼 둘만 시키면 끝났어 이제. 근데 청첩장은 맨날 해. 그럼 나는 기분 좋아서 결혼시켰는데 남 청첩장 보고 자꾸 청첩장, 그 집안 애가 몇이야? 부줬던 애 귀찮다 하면 그게 말이 아니잖아. 사초의 땅 사면 베푸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이 기쁠 때 기뻐라. 두 번째가 비교해서 나서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가족을 돌봐라. 여기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 손자입니다. 7살 때입니다. 얘가 올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 이날 내가 물어본 게 왜냐면 손자한테 물어봤어. 집안이 잘 되려면요, 나보다 아들이 나야 되는 거야. 잘 되려면 아들보다 손자가 더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 보고 물어봤어.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있다는 거야. 뭐니까 팔씨름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나보고 그래. 할아버지 할까? 하자, 붙었어요. 이날 누가 이겼을까?
내가 져줬지. 그러니까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가족이라는 그런 거다네. 가족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회조직이 기본조직이고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없으면 안 돼. 의식주도 거기 이루어지는 거야. 건물 가져도 같이 기본. 이거는 전부 가정 구성의 의무야. 삶의 기본은 뭐야? 낙원 천국을 가꿔야 된다는데 행복의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더라고. 우리 영국의 알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야. 가족의 행복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은 뭐냐? 해야 할 일 하는 사람이야. 지금 북경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지만은 김연아 선수 웃고 나서는 요새 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김연아는 보니까 연습할 때 보니까 10번 넘어지니까 11번 일어나더라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 1000번 넘어지니까 1001번 일어나. 일어나지 않고 포기하면 아사다마요 짱 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해야 될 일 안 하면 실패하는데 결과는 뭐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차이야. 노력이 최다야. 근데 여기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뭐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교통사고라고는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다 다쳤는데 나만 말짱했던 거야. 그날 저에게 내가 울면서 생각하니까 나를 왜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하고 안 다치게 했을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쓸모가 있으니까 고쳐준 거 아니겠느냐? 그때 내가 공무원 되겠다는 꿈을 꾼 것은 그 교통사고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내 추억의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자랑스러운 건데 여기 이제 한강이잖아요. 고수부지가 있어요. 고수부지가. 올림픽 대로고 강변 북로야. 근데 나무가 한 그루 없잖아. 독일 가니까 이게 나인강이 강 속에 나무가 많아. 이게 더 가니까 상류로 가니까 숲속의 강이야.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이때 여기서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고건씨. 아, 잘 아시네. 여기 나도 있어. 근데 모자를 쓰는 바람에 나도 모르겠는데 난지. 여의도 내가 심을 적에 고건씨가 그러더라 나보고. 야, 너 비 오면 어떡할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연습해보니까 진짜 비가 왔어요. 이거 죽으면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런데 물 빠지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의도가 어떻게 됐냐? 나무 한 그릇 던 여의도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20년 전에 내가 처음에 본부장 할 때 시작해가지고 한강을 변화시켜놨다는 거지. 이 추억이야. 추억이니까 그냥 고수의 얼굴을 바꿨다. 물론 내 혼자 한 거 아니야. 다 돈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근데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라 하는 게 하라.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의 집에 권위를 가볍게 버려. 나이를 가지고 욱박지르지 말아요. 나이 먹느라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 가지고 나 때는 하면서 의식되는 사람들 그건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지나간 거 다 용서하라 이거. 잊어버리라 이게. 지나간 거 용서하는 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방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건. 세 번째는 뭐냐? 부모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 이거. 이렇게 키워놓으면서 그치요 자식을. 남이야 자식도. 미풍양속을 물론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바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잔소리 보고도 못 들은 척 듣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하지 말, 함부로 말하지 말라. 두 번째, 남의 허물을 덮어줘라. 특히 남의 아니라 가족의 특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흉보는 거. 이거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어차피 100%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지구상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영향이 어디까지 있느냐? 내가. 나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일터냐. 어느 사람은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반찬 내주면요. 생선 가운데 토막 딱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남을 배려하지 않아. 가족을 배려하면 그 옛날부터 있잖아. 어두일미. 엄마는 꼬리, 나는 꼬리가 맛있다. 이게 배려하는 거거든요. 나가 아니야. 가족을 위하는 게. 왜 사느냐? 여우 같은 예쁜데 토끼 같은 새끼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야. 이건 가족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질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회, 직장 여기에 억눌려서 오늘 집에서 김 굽고 밥하고 국 끓이고 나물해서 온 것, 이것은 나보다 가정보다는 지역사회와 직장에 더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가면 국가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이 크게다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보다 대통령이 커 보일까요? 대통령은 5천만이고 서울시장은 1,000만이야. 왜 유엔 사무총장이 돋보일까요? 70억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순위가 어디냐? 가치 있는 삶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겁니다. 국민묘지에 묻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도 내가 오늘 봉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나한테 지금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줄 거잖아. 바라도 안 와. 근데 나는 이걸 왜 좋아하느냐면, 내가 여기서 돈을 받고 강의된다 그러면 강의 노동자야. 내가 돈을 안 받는다. 그럼 사회에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자가 뭐 어디 있어? 노동자가 뭐 어디 있어? 봉사자가 뭐 있잖아. 남을 위해서 내 인생 봉사하는 거. 우리 성 총장님은 내가 보기엔 여기 가서 돈 먹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9년 동안을, 8년, 9년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봉사야. 나로 인해서 내가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함께 가자는 그 정신.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회발전을 이끄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연구소가 사회발전 연구소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무슨 약 하나 개발하면 아마 세계적인 노벨상을 탈 겁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돈 안 주면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치더라도 사람의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시킬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근데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냐? 이보규. 자,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말은 한밭에 난 쑥이다는 얘기야. 쑥이 혼자 자라면 1m 20이야. 요만큼 삽니다. 근데 이게 대마초부터 태어나면 대매도가 크기 때문에 2m, 3m 쑥도 자라. 그래서 마중지봉이라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르다 수녀가, 서양 여자가 수녀 생활을 했잖아요. 이 양반이 말 교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읽으세요. 나는, 당신은, 따라서, 이게 봉숭아 학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오행자 선생님이 소외하는 것, 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우리 이 선생님의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당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마중보의 의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시골 아주 산골에 가난한 소년이 공무원을 꿈을 꿨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를 짓다가 야간 공부 신고를 하면서 4년 끝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새마을 훈장도 받고 hun명 훈장도 받고, 그리고 지금 8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명강사의 꿈을 꾸고 오늘도 새로운 강의 2건을 접수해서 우리 매니저에게 넘겨주고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내가 왜 강의가 지난번에도 있었고 많이 듣는, 나를 필요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게 항상 똑같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지. 뭐 수판 알려가지고 이거 돈 얼마 생기니까 가고, 요놈은 뭐 나쁘니까 요놈하고 생겨서는 안 되고, 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다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내 생애 최고 날입니다. 최고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무지 않을까. 미래 꿈을 꾸는. 그러면서 한 몸 인생 멋지게 살자.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고맙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강의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보다 오늘 제일 잘했습니다. 그렇게 안 느낍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셔도 그 원인은 뭐냐? 어제까지 한 강의는 오늘 강의를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아직도 생활이나 경제적으로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리허설입니다. 아직 본게임이 시작이 된 거야.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20년 됐었다고 아직도 한국 생활에 연습 중이에요. 가장 영광 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을 위해서 오늘 노력할 때 힘들더라도 해야 될 일 하면 결국 성공은 보장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